피에로 만초니는 캔에 든 배설물을 무려 금값과 똑같은 무게로 가격을 매겼고요. 빔 델보이의 클로아카라는 거대한 기계는 하루 3번 인간처럼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합니다. 게다가 실제 인간의 시신을 가공해서 전시한 군터 폰 하겐스까지. 아니 도대체 예술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동시대 예술의 위기입니다. 그 당혹감과 혼란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. 참 재미있는 건요. 대중들만 이런 당혹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른바 예술 좀 안다는 지식인이나 평론가들조차 가끔은 완전히 좌절하곤 하거든요. 원문 자료를 보면 야스미나 레자의 유명한 희곡 아트의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. 완전히 하얗게 칠해진 캔버스를 무려 20만 프랑이라는 거액을 주고 산 친구에게 극중인물이 이렇게 외칩니다. 이딴 쓰레기를 그 돈 주고 샀단 말이야?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갤러리 한가운데서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 담으며 외치고 싶었던 바로 그 대사 아닐까요? 자,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두 번째로 모더니즘 예술과의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. 바로 모더니즘 예술과 동시대 예술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는 건데요. 원문에서도 이 둘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모더니즘 예술이 자연을 똑같이 모방하거나 고전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던 기존 규칙에 단순히 반항을 한 정도라면요. 동시대 예술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. 아예 무엇이 예술 작품인가 하는 그 개념과 정의 자체를 말 그대로 산산조각 폭파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경계를 살짝 넘은 게 아니라 아예 경계선 자체를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거죠. 세 번째 장, 규칙을 부순 선구자들입니다. 도대체 누가 이런 혁명과 혼란을 시작했는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무언가를 훌륭한 예술이라고 판단하던 그 깐깐한 전통적 기준들이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닙니다. 무려 한 세기에 걸쳐 아주 꾸준하게 누적된 이른바 규칙 위반의 결과물이죠. 1860년대에 귀스타브 쿠르베가 충격적인 사실주의로 도덕적 금기를 와장창 깼고요. 그 이후에 마르셀 듀샹이 기성품을 예술로 가져오면서 모방의 역사 자체를 싹도 끊어냅니다. 그리고 1960년대 무보레알리즘 시대에 이르면 이제는 일상의 쓰레기나 도시의 잔해들까지 버젓이 예술의 영역으로 훅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마르셀 듀샹은 진짜 궁극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는요, 개인적인 취향이나 미적 감각 같은 건 완전히 배제한 채로 그저 공장에서 만든 평범한 소변기를 하나 딱 골랐습니다. 그러고는 훌륭한 예술적 손재주? 그런 건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다는 걸 아주 대놓고 조롱하듯 증명해버렸죠.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아름다움이 사라진 예술입니다. 예술이 꼭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아름다움, 조화, 그리고 대상을 똑같이 재현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. 이런 것들이 전부 폐기 처분되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철학적 문턱에 서게 됩니다. 미국의 미술평론가 헤럴드 로젠버그는 이걸 가리켜 예술의 탈정의, 즉 예술의 정의 자체가 사라졌다고 표현했는데요. 여러분, 이건 단순히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좀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. 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품고 있던 깊은 의미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대체 어디까지를 작품이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는 붕괴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. 다섯 번째, 예술을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. 기술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이것이 훌륭한 예술이라고 결정하는 걸까요? 철학자 아서 단토는 이 막막한 질문에 예술계라는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. 이제는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의 시선이나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미술사학자, 큐레이터, 평론가, 갤러리스트 같은 이른바 전문가들로 똘똘 뭉친 거대한 제도적 생태계가 그 권력을 꽉 쥐게 된 겁니다.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물건이나 기괴한 개념들을 콕 집어서 이건 위대한 예술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유일한 문지기들이 바로 이분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날의 동시대 예술 작품은 관람객이 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시각적인 찬사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. 그 대신에 아주 철저한 제도적 계단들을 밟고 올라가야만 생존할 수 있죠. 진행 과정을 한번 볼까요? 첫째, 예술가가 기발하거나 엉뚱한 사물을 툭 던집니다. 둘째, 예술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이면에 깔린 지적 의도를 아주 심도 있게 평가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관이나 국가기관이 그 작품의 공식적인 정당성과 엄청난 금전적 가치를 부여해주는 겁니다. 한마디로 직관적인 미학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이 승인 절차 자체가 예술을 창조해내는 겁니다.
이제 마지막 6번째 장입니다. 예술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? 이 굳건한 제도적 시스템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? 과거와 현재, 우리가 갤러리에 가서 예술을 관람하는 그 경험의 목적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시대 예술은요, 더 이상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줄 아름다운 풍경이나 조화로운 색채를 친절하게 제공하지 않아요. 그 대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대량 소비 사회, 그리고 예술마저도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시스템 자체를 향해서 아주 날카롭고 타협 없는 거울을 들이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그 개념에 참여하고 끊임없이 비판해야 한다는 뜻이죠.